예, 근래, 예전에 그 유명한 소녀시대의 멤버였던, 제시카 예명, 이라는 연예인이, 그,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건 다 좋은데, 이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조선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 무슨, 국적을 중국으로 벌써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국적을 조선족으로 중국을 하면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아직 국적이 한국인데 어떤 이제 이 민족을 통치하는 걸로 조선족으로 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조선족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인은 이제 결론적으로 조선족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조선이라나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뭐 고려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조선족 무슨 뭐 만주족, 티베트족 뭐 그런 이제 장족 무슨 족 중국의 무슨 소수민족처럼 그런 민족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단일민족 국가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떤 민족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국인이라는 것의 존재는 이런 이제 민족 구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여기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물론 이제 뭐 56개의 민족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민족이 있다면 좀 고르게 분포를 해야 되는데 뭐 한족이 94% 나머지 소수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자체가 좀 말이 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만주족도 몇 프로 그러는데 만주족은 300년 동안 중국을 통치했고 그 상류계급으로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첩법을 거느리고 세력을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주족 후손은 훨씬 더 300년간 많을 것이고 기타 종족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통칭 한족으로 분류되는 종족도 이제 연구상으로 나온 건데 중국의 북쪽과 남쪽과의 차이는 뭐 한족과 다른 종족 소수민족과의 차이 보통 그 차이보다도 더 크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사실 다 한족으로 분류돼도 중국의 강남 이쪽과 이게 북쪽 이쪽하고 다르고 특히 광동성 같이 되면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도 다 한족이라고. 그럼 왜 그랬냐? 그러니까 미국도 벌써 흑인 히스패닉인데 벌써 그 사람들 10% 전체 뭐 합치면 30%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비중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라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널리 어떤 집단 행동을 하면 국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부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서 국가가 성립된 때가 1949년이고 우리나라가 1948년이니까 뭐 거의 비슷한 때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단일민족 국가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도 사실상의 단일민족 이라고 그처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공도. 그리고 어차피 이 오지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풍습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같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전통적으로도 여러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55개 소수민족 했는데 결국 그 소수민족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산골 오지에서 수천 년간 살아가지고 자기네 풍습을 이어왔던 사람 그 사람들만 이제 소수민족이고 이미 대지로 나와가지고 대초로 나와서 그냥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3, 4대 지나면 다 한족이죠, 다. 그래가지고 다 한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상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10%, 20% 뭐 그렇게 되는 이제 민족 구분을 하면은 그들끼리 서로 이제
어떤 집단적인 이제 대립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전체 국가의 하나의 통합을 위해서, 물론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한 권위 내에서 통치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전체의 국가 구성원을 이렇게 합치해서 얘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뭉쳐서 한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중국의 그 소수민족들은 결국은 수천 년 동안 산골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나눠서 이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뭐냐? 엄밀히 조선족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 고려시대 역사에서도 고구려 시대 역사에서도 고구려 유민이 중국으로 가서 어떤 벼슬을 했고 어쩌고, 그리고 뭐 고려 시대에 중국 송나라의 어떤 선비 그런 사람이 원나라 된 이후로 많이 망명해가지고 오고 교류가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 양반 정치 상대 부분이 중국 본토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뭐 300~4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지나간 이제 조상은 이제 중국과 한국에 구분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소수민족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그리고 조선족이란 건 뭐냐면은, 일제시대와 20세기 이전에 19세기까지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 귀족을 제외하고는 중국보다 더 이제 가난했죠. 더 어렵게 살았죠. 더. 오히려 청나라가 훨씬 선진국이었고, 근세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니까 중국은 그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양반들 어쩌다 외교사절로 오가고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이제 이 넓고 그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 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렴 주고 이렇게 양반한테 핍박을 받고 이제 그런 폭정을 받아도 국내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한국인이었는데, 일제시대 그때 전후에 해서 이제 철도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철도들이 생기니까, 여기서 살기가 힘들면은, 어떤 새로운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뭐 삼촌 한 분도 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물론 또 뭐 독립운동 여러 가지, 사실 대종교의 나처 선생 이런 분도 한반도에서 탄압을 피해서 이게 만주로 갔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만주로 철도가 있으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중국에 남은 사람들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몇 대밖에 안 됐고, 저희 저도 이제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서 도로 이제 한국을 귀화한 사람도 있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 2대인데, 우리 미국의, 이민 1세, 2세, 3세라고 부르지, 미국에서 뭐 종족이라고 부르지 않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소위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인 이민자일 뿐입니다. 이민자. 이민을 한 사람들 뿐인데, 이것을 마치 한 종족인 것처럼, 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중국과 이렇게 대응되는, 좀 이제 축소판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이제 단일체적이지 않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중심적인 문화 집단 한족이 있고, 여러 이제 오랑캐 그런 이제 종족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합치고 섞여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주류 문화 계층이 있고, 거기다 중국의 오랑캐에 해당하는 종족들도 많이 들어와 오고, 그렇게 해서 지내와서 살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대응되는 존재이지, 결코 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에서의
여러 이제 구성원 집단 중의 하나, 그런 거와 비슷한 질의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이런 중국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한국을 어떤 자기네 산하 여러 종족, 조선족의 하나, 마치 이제 그런 부류가 좀 있죠. 이제 몽고의 국가도 이제 내몽고가 있고, 바깥에 몽고 공화국이 있고, 그런 그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몽고에 있는 몽고족은 자기네 종족이고,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몽고 이 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차원이 다른 이제 어떤 깊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한국 내에서도 근래 이제 전통 문화를 부정하고 어떤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아마 출신들은 이 몽고나 이런 여진 같은 그런 쪽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어떤 비한자 문화권 이제 몽고나 티베트, 만주 같은 그런 이제 단일체 종족 같은 나라로 한국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중국의 이런 한국을 단일 종족으로 보려는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서로가 이제 한국을 중국의 종족 중에 하나로 보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같이 회담할 때 명패를 쓰는데 한국 쪽에서 중국 사람을 볼 때는 이제 한글로 쓰고 중국에서 한국 볼 때는 한자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것은 한글이고 중국을 상징하는 것은 한자다 이런 것처럼 관념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중국에는 몽고, 티베트 여러 비한자 문화권 종족들이 있고 특히 원나라, 청나라 비한자 문화권 종족이 다스렸던 시대도 있었고 오히려 한국은 근세 대한민국까지 오로지 한자를 썼던 이제 계층이 다 지배해 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한글로 한글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은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한글도 조선족의 문화로서 자기네 그걸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몽고처럼 이제 그런 나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이 한 종족 중국에 귀화해서 그렇게 해서 뭐 조선족이라 부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천 년간 고유 풍습을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은 조선 무슨 종족 소수민족이 되지만은 조선족 사람들 근래도 아니고 10여 년 전입니다. 이제 많은 조선족이라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한족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벽지에서 삼국 민속촌처럼 풍습이나 지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대초를 나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한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용모나 기질이나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족이 다 돼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내에서 그렇게 조선족을 단지 한국 출신 이민자에 불과한 사람을 조선족이라 부르는 거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데, 근데 근대에 이민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5년, 10년 전에도 중국에 출장 갔다가 그냥 그대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조선족이라고 하고는 어색하지만, 중국을 그렇게 부르겠다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하물며 근데 제시카 아주 그냥 최근의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한국 국적의 사람들까지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단연코 거부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단연코 거부해야 되고, 한국인과 조선족은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여기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